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구조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살펴봤던 폴리노미얼 다항식의 연산의 구체적인 구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는 자리구조에 대한 ADT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명세를 완료했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ADT에서 이제 펑션으로 우리가 이제 기재한 몇 가지 함수들을 활용해서 이 폴리노미얼 다항식의 덧셈 연산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폴리노미얼 다항식 덧셈 이 구현 코드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익숙한 함수들이 나올 겁니다. 뭐 제로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뭐 read xp exponent라고 하는 함수, 뭐 그 외에도 이제 remove 함수, attach 함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앞서 우리가 이 폴리노미얼 ADT에서 정의를 한 함수들인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제로, read exponent, attach, remove 이런 연산들이 있죠. 그래서 앞서 정의한 내용을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폴리노미얼 덧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동작, 덧셈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사용되어야 될 문법은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C 언어 구현이니까 C 언어 문법을 따라가면서도 세부적인 함수들은 이제 앞서 폴리노미얼 ADT의 명세에서 포함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구현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덧셈을 구체적으로 다항식의 덧셈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통상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구현을 하나요? 일단 다항식의 덧셈은 이제 같은 차수끼리 우리가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차수가 이제 몇 차 텀에 대해서 이제 연산을 하고, 그 다음 텀에 대해서 동일 차수의 텀에 대해서 연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태로 이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나는 게 이 D라고 하는 다항식은 일단 제로화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최종적인 덧셈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다항식이니까 일단 제로로 초기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덧셈을 해야 될 두 가지 다항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 거는 이제 is 제로라고 하는 is 제로라고 하는 연산에 의해서 A 다항식하고 B 다항식을 서로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뭘 비교해 줄 필요가 있냐면 is 제로가 널이 아닌 지를 먼저 살펴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A 다항식하고 B 다항식에 텀이 없다. 뭐 그럼 0인 거잖아요. 0인 상황에서는 덧셈 연산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다항식이 0이 아닌 상황을 일단 전제로 해서 위에 있는 아래 부분의 동작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is 제로 연산을 먼저 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is 제로, 그러니까 각 A 다항식하고 B 다항식이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뭘 더 이제 또 비교를 해줘야 되냐면 최상위 가장 높은 차수 텀이 몇 차 텀인지를 우선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y1은 이제 x 3승 더하기 1인 다항식하고 y2는 이제 x 2승 더하기 x 더하기 이제 3이라는 다항식이다. 그러면 y1 다항식하고 이제 y2 다항식 간에 일단 가장 높은 차수가 어딘지를 살펴서 차수가 동일한 텀에 대해서 덧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두 다항식 중에 가장 높은 텀, 차수 텀이 얼마 차수인지를 먼저 비교를 해서 그 텀이 같은 경우, 높은 차수의 텀이 같은 경우에는 덧셈을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차수의 개수 하나를 그대로 결과값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동작을 일단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compare라고 하는 연산 자체가 이제 그 두 개 숫자를 이제 비교를 하죠. 그래서 뭐 그 0일 경우에는 이제 두 개 값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최고차항의 각 개수를 A당식의 개수, B당식의 개수를 덧셈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을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덧셈을 수행해서 덧셈을 값으로 하는 그 최고차항을 D당식에다가 어태치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 텀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B쪽 다항식이 더 컸다. 최고차항이. 그러면 B쪽 다항식의 최고차항, 해당 최고차항을 이렇게 D다항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덧셈을 할 필요가 없죠. A다항식하고 B다항식의 덧셈을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고, B다항식의 최고차항을 쑥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A다항식 쪽이 더 컸다. 그러면 A다항식의 최고차항 개수, 그리고 A다항식의 최고차항을 이제 D다항식에다가 바로 또 이렇게 어태치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핵심은, 우리가 다항식 덧셈할 때 항상 최고차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덧셈을 하는데, 만약에 현재 두 개 다항식의 최고차항이 동일하다. x3승, x3승이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 한해서 이제 덧셈을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연산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다항식의 최고차항을 결과 다항식 D 다항식에다가 어태치 해주는 형태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어태치 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작업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 가져온 최고차항을 가져온 다항식에서 그 텀은 제거시켜줘야 이제 추후에 다음 스위치 컴페어 구문에서 최고차항을 체크를 했을 때 이미 계산이 된 텀은 빠지겠죠. 그 X3승, X2승이 지금 현재 X3승이 지금 현재 가장 최고차항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D당식에다가 이렇게 X3승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거 빼줘야죠. 이거는 이제 지워줘야 나중에 다시 이 두 개 Y1 당식, Y2 당식 중에 최고차항이 뭐냐 했을 때 그 다음 높은 X2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X2 역시도 이쪽에다 또 더 집어넣게 되면 역시 이 부분은 또 빼줘야 그 다음 남아있는 다항식에서 제일 높은 X 1차항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기존 다항식에서 D 다항식 결과값 쪽에 이제 어태치 해준 텀은 제거해 줄 필요가 알고리즘 측면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도 기억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A 당식에서 최고차항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리무브 연산을 동일하게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덧셈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A 당식하고 B 당식의 최고차항이 서로
차수가 같았을 때는 이제 덧셈을 해서 개수를 넣어주잖아요. 썸메이션한 결과를 넣어주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A당식하고 B당식의 동일한 차수의 텀이 둘 다 존재하는 거니까 이 리무브를 연산을 2번 해줘야 된다. 이 정도가 이제 이 다항식 덧셈 연산의 핵심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ADT, 폴리노미얼에 대한 ADT를 한번 정해놓고 이것을 이제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이제 배열 하나의 이제 원 글로벌 어레이를 써서 이제 덧셈 연산을 구현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그 배열을 각각 쓰지 않고 하나에다가 이제, 나눠서, 쪼개서 쓰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 AX, BX가 이제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AX는 이제 EX 천승이고, 이제 더하기 1이고, BX는 X 4승, 3승, 2승, 1승, 0승 이렇게 이제 차수가 존재하는 다항식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스파스한 다항식이죠. 왜냐면 이게 천승이 있고 바로 0승으로 나오잖아요. X 0승. 여기 이제 X 0승이 숨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 두 번째 B다항식은 스파스하지가 않은데, 왜냐면 0차항, 2차항, 3차항, 4차항 이렇게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0차항인데 갑자기 그 다음 텀은 1000차항이니까 이건 상당히 스파스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조금은 그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원 글로벌 어레이를 써서 모든 폴리노미얼을 다 아예 저장할 수 있게 해주면 앞서 사용했던 방식에 비해서 다소 이제 메모리 공간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그 저장을 하냐면 다항식을 저장을 할 때 이제 배열을 하나씩 부여하지 않고 다항식당 한 개 배열을 부여하지 않고 이제 글로벌한 전체 배열에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일종의 멤버 스트럭트 형태의 멤버를 준 거죠. 그래서 익스포넌트를 별도로 기재를 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위치에 코에피션트를 같이 기재할 수 있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그 배열의 인덱스 자체가 익스포넌트가 될 필요는 없으니까 0차항하고 1000차항을 단 2개 엘리먼트로 이제 기재할 수가 있게 되죠. A 다항식에 대해서. 대신에 그 각 다항식의 시작과 끝이 어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일종의 포인터 변수를 써서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A 다항식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스타트 A 포인터 변수를 유지해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A 다항식의 끝이다 라고 이제 포인터 변수를 써서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0차항의 개수가 1이고 1000차항의 개수가 2라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제 다항식의 표현 하나가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B다항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A다항식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표현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는 B다항식의 표현 시작이다 라고 해서 4차항, 3차항, 2차항, 0차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0차항으로 B다항식의 텀은 끝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일종의 포인터로 뭐 이걸 포인터로 할지 이렇게 이제 스타트 피니시 값으로 이제 배열 형태로 할런지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단 6개 엘리먼트, 단 6개 배열 엘리먼트로 다항식 2개, A다항식과 B다항식에 대한 표현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포인터 변수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 자꾸 포인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그냥 인덱스 변수로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개 배열이기 때문에 인덱스 값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정수형 변수에다가 인덱스 값만 갖고 있어도 되겠죠. 어쨌든 시작 주소를 가지게 돼도 되고요. 그래서 포인터를 써도 되고 포인터가 아닌 형태로 구현하기 나름입니다. 구현을 해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위치가 현재 이제 활용 가능하냐, available하냐에 대한 위치도 보관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다항식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A 다항식, B 다항식에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저장을 할 것이냐 이런 정보를 당연히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제 현재 시점에 추가적으로 다항식을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부터냐라는 정보를 여기서부터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available이라는 포인터를 항상 유지해주면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기입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앞서 폴리노미얼 ADT를 구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제 코딩을 하게 되겠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살짝 그 구조체 형식으로 이제 멤버를 선언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동일한 배열 엘리먼트, 하나의 엘리먼트에 두 개 정보를 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이 스트럭트 타입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즉 한 개 엘리먼트에 한 개 인덱스 엘리먼트에 개수에 대한 정보도 담아야 되고 다항식의 차수에 대한 정보, 익스포넌트 정보도 담아야 되니까 일단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이 스트럭처 구조를 생성을 하면서 이제 코에피션트 하나 그리고 익스포넌트 하나를 각각 멤버로 갖는 폴리노미얼이라고 부르는 스트럭처 타입을 하나 정의하고요. 그래서 그 폴리노미얼 타입 여기 지금 타입 def로 선언을 해서 이제 했으니까 이제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이 앞에다가 뭐 스트럭트 이렇게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폴리노미얼 타입으로 이제 배열을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terms라고 하는 배열이 이 배열 하나의 원 글로벌 메모리를 형태의 배열이 되겠고요. 그리고 배열을 잡되 몇 개를 잡을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그 명시를 해줘야 C 언어에서는 배열 선언할 때 반드시 몇 개 선언할지를 사전에 정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스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이제 한 100개 정도로 일단 정해 준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정하는 방식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링크드 리스트나 뭐 기타 자료 구조 같은 데서는 이렇게 사전에 메모리 사이즈를 제약하는 형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동적 할당을 통해서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텀을 생성해 줄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은 이제 초기 구현, 자료구조 초기 구현이기도 하고 그 배열 기반의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어떤 일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배열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1개, 100개 정도의 텀을 이제 보관할 수 있게 하는 제약 사항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료 표현 형식을 일단 정의를 했고 available 변수도 마찬가지로 하나 인테저 타입으로 뒀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이제 포인터에 대한 형태로 써도 되고 이렇게 이제 어차피 배열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일종의 포인터랑 마찬가지니까 정수 타입으로
배열의 인덱스를 조정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회차 2회 강의는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